안녕하세요. 보기 드문 책 문지혁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47분이고요. 깊은 밤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뭔가 솔직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썩 어울리는 시간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번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질문을 주신 분들 중에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질문을 받아보니까 모두 32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한 분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질문 수를 합쳐보면 한 40개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 중에 몇 분을 뽑아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보다는 일단 모든 분들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 몇 분을 추첨해서 작은 선물을 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최대한 많은 대답을 드리기 위한 방식이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답해 보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대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정명섭님. 제가 좋아하는 정명섭 작가님께서 아마 첫 질문에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교육이 글쓰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눈여겨보는 제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육이라는 것, 그리고 글쓰기라는 것, 제가 주로 강의를 하고 있는 학교가 예술학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술학교라는 말 자체가 일종의 모순형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술을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쳐 줄까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요. 하지만 저는 교육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예술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그 예술을 창작하는 기본적인 기술이나 원칙이나 규칙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정 수준의 글쓰기의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신념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글쓰기를 굳이 배울 필요가 없겠죠. 재능이 있는 사람은 계속 잘 쓰고 없는 사람은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글쓰기는 넓은 의미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 운동을 배우는 것, 혹은 어떤 악기를 배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잘할 수 있고, 훈련하면, 연습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재능이 꼭 필요한 순간이 오겠죠. 하지만 모두가 월드컵에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모두가 네이티브처럼 말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정도, 그 정도까지의 글쓰기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르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고요. 눈여겨보는 제자는 물론 있는데요. 제가 그 제자들의 이름을 여기서 호명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저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 비단 시, 소설, 평론,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 다큐멘터리, 그리고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유명한 제자들도 여럿 있고요. 그래서 눈여겨본다기보다는 제가 오히려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제자들이라고 말해야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D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스릴러 책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즐겨 읽는 스릴러들은 1인칭 다중 시점을 사용하는 작품들입니다. 예를 들면 걸 온 더 트레인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찾아줘 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되기도 했던 걸 온 더 트레인도 마찬가지죠. 곤걸이라는 책, 그리고 죽여 마땅한 사람들, 이런 스릴러들이 제가 요 몇 년간 재미있게 읽었던 스릴러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아마 장의진님이신 것 같은데요. 작가가 아니라도 살아가면서 작게나마 의미 있는 글을 꾸준히 남기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어렵고 무거운 질문인데요. 감히 제가 여기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게나마 의미 있는 글을 꾸준히 남기려면 너무 진부한 대답이지만 꾸준히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글을 쓴다는 것은 나의 어떤 무언가를 표현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 시도가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들여다보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비춰주는 그런 일종의 거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심으로 글을 쓰고 그 글에 담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주 조금씩 좋은 사람, 혹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꾸준히 매일 글을 쓰고 그 글에 비친 나 자신을 발견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신다면 아마 이 경지에 이르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에게도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 아이디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 일상 루틴, 작업 시간은 얼마나 되며 언제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사실 특별히 작업 시간을 낮에는 정해놓고 있지는 않고요. 보통 늦게 일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2번의 작업 시간을 갖는 편입니다.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그리고 저녁 먹은 이후에 이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다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여기는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 2타임을 잘 이용해서 쓰는 편이고요. 만약에 쓸 글이 정말로 많으면 아예 아침부터 오전부터 짐을 싸들고 나와서 밖에서 쓰고 밤에 또 한번 집에서 더 쓰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작가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마감이 얼마나 남았냐, 또 얼마나 써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업 시간은 24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하루에, 아니면 하루에 30분이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건 시즌이냐 비시즌이냐에 따라서, 마감이 얼마나 급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5번째 질문, 별진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소설 쓰고 발표하기 전에 다른 분들에게 피드백 받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계속 앉아있다 보면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갈 텐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네, 저도 피드백을 받습니다. 제가 쓰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들이 좀 봐주는 편이고요. 저의 아내나 아니면 동생, 같이 예술을 하는 만화가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한번 읽어봐 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피드백을 주는 건 아니고요. 괜찮은지 아니면 정말 아닌지 이 정도, OX 정도 해주는 편이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자세한 피드백을 듣고 싶다고 할 때는 가깝게 지내는 편집자분들께 부탁하는 편입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읽어봐 주시고 또 애정을 가지고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는 그래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건강을 지키려고 할 때 보통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잘 자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잘 먹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잠 시간이 너무 늦는 것, 이게 안 좋다고들 하시고, 그리고 운동, 걷고 숨쉬는 운동 외에 많은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또 이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런 점들이 핑계지만 더 그렇게 느껴져서, 저도 수업들이 막 비대면으로 다 바뀌고 해버리니까 그나마 걷던 양도 줄고 하는 것 같아서 요즘 건강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6번째 질문,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는 것 혹은 소설의 주제로서 관심을 갖는 세계, 고준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는 것들은 대부분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경계에 있거나 아니면 좀 소외되어 있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혹은 사회의 어떤 변두리 혹은 어떤 경계에서 쉽게 잊혀지는 사람들, 혹은 억울하게 이름 붙여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설의 주제로서 관심을 갖는 것은 외부 세계에선 그렇고 내부 세계에선 저는 저 자신이 계속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누구인지, 역시 정체성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저는 저 자신이 계속해서 어떤 경계에 서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자신이 궁금한 것 같아요.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떤 욕망을 갖고 또 어떤 감정을 느끼고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작품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관심 갖는 것이 있다면 이제 디스토피아로서의 우리 세계, 지구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망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7번째 질문, 달빛지기님께서 주신 것은 사실 질문이 아니라 그냥 축하와 응원의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8번째, 정소연 작가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창작자로 살면서 지키려고 하는 일상 루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아까도 잠깐 대답을 드렸지만 저는 다른 모든 글쓰기 시간은 지키지 못하더라도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의 이 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물론 글쓰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 자신의 작업이나 작업에 필요한 무언가를 위해서 온전히 하루에 4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물론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고요. 인터넷 서핑만 하다가 끝날 때도 있고, 아니면 책만 읽다가 혹은 그냥 다른 생각만 하다가 지나갈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시간을 비워놓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고요한 시간, 모두가 잠든 시간에 혼자 깨어 있다는 것이 저의 창작의 에너지,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하고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제가 지키려고 하는 루틴이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습관이 있다면 메모하는 습관이에요. 어떤 것들이 떠오를 때 노트나 혹은 핸드폰에 메모를 하려고 하고요. 요즘에는 세상이 참 좋아져서 핸드폰에 메모를 하면 그게 제 컴퓨터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메모들을 계속 쌓아놓고 정리하고 그리고 글쓰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 글쓰기 작업은 무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이제는 없고요. 아주 두서없이 쌓여있는 메모들을 정리하고 또 분류하는 것, 그리고 잘 그것에 살을 붙여서 글을 만드는 것으로 작업이 보통 진행됩니다. 9번째 질문, 단팥빵님이 주셨는데요. 첫 문장을 쓸 때 유독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테이프를 뜯어야 할 때 전에 절단한 부분을 찾지 못해 한참 헤매는 기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첫걸음을 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이 문장 굉장히 문학적인 것 같습니다. 이 비유가 아주 좋은데요. 테이프를 뜯어야 할 때 전에 절단한 부분을 찾지 못해 한참 헤매는 기분. 저도 항상 느끼는 기분입니다. 첫 문장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거꾸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절단한 부분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지 마시고, 그게 잘 안 찾아질 때는 우리가 왜 칼로 새로운 절단면을 만들어내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시작해버리죠. 막 뜯어서, 힘으로 뜯어서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적당한 첫 문장, 완벽한 첫 문장은 결코 처음에 찾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나중에만 찾아지는 거거든요.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치고 발견되는 것이 첫 문장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어디든 괜찮습니다. 그게 잘못된 시작점일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시작하는 용기, 절단된 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절단된 면이 되어버리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책에 실제로 쓰여진 첫 문장을 맨 처음에 쓰는 작가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거예요. 그 첫 문장은 처음에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과감하게 잘라내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서 계신 곳이 바로 그 절단면입니다. 10번째 질문, 모다님께서 주셨는데요. 가장 행복했을 때와 가장 우울할 때, 그리고 저의 감정 컨트롤 방법을 물어보셨습니다. 가장 행복했을 때와 가장 우울할 때,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작가로서 가장 기뻤을 때는 첫 책이 나왔을 때보다 제가 출판사에 투고한 원고가 처음 받아들여졌을 때, 그게 아마 2009년 겨울로 생각되는데요. 12년 동안 투고만 하다가 낙방만 하다가 처음으로 저의 글에 대해서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을 때 작가로서 가장 기뻤던 것 같고요. 가장 우울했을 때는 미국에서 돌아와서 일이 없었을 때, 일이 없고 통장에 막 몇만 원 들어있고 이랬을 때가 가장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밤에 약간 기도를 했는데요. 사람이 간절하면 누군가 찾게 되잖아요. 잠들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항상 좀 뭐랄까 촉촉해진 눈가를 닦으면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가장 우울했던 것 같고, 저의 감정 컨트롤 방법은 다른 건 없고요. 좀 극단적으로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화가 나거나 어떤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나 우울하면 그것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것들을 막 극단적으로 상상해 버리고 나면, 그러니까 더 심한 말을 하고 더 괴상한 행동을 하고 더 극단적인 어떤 언행을 하는 그런 저 자신을 상상해 보면 그 너무 두렵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뭔가 안도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